아이 꼭 저러더라. 아이 충격받으면 꼭 뒷목 잡고 쓰러지는 거요? 그만큼 충격받으면 뇌에 영향을 많이 준다는 거 아니야. 당신도 사고 치면 안 돼. 알겠지? 또 당신도 좀. 내가 살고 칠 일이 뭐가 있어? 그나저나 여보, 시아주버님 아직도 병원 다니나? 왜? 지난번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 했잖아. 또 지금도 다닌다고 하던데. 형님은 평생 관리해야지 뭐. 자기도 걱정이야. 뇌질환은 가족력이 높다는데. 당신도 혈압 높잖아. 게다가 요즘 회식 너무 많더라. 술 조금씩만 마시고 다녀. 알겠지? 또 알겠어. 잔소리 좀 그만해. 또. 부장님, 뭐 걱정이 있으세요? 양들이. 요즘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그런지 두통을 달고서네. 또 아프다. 또 요즘 술을 너무 많이 마시잖아. 그리고 우리 형님이 뇌졸중으로 얼마 전에 쓰러졌거든. 또 나도 관리 좀 해야지 싶네. 혈압이 높으십니다. 흡연도 하시고 술도 드신다고요. 또 맞아요. 그게 큰 문제가 되나요? 일이 힘들어서 요즘 두통이 심해졌는데 또 걱정이 많이 되네요. 가족력과 위험인자 등이 있으셔서 뇌 동맥류와 관련해 미리 검사를 통해 확인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뇌혈관 질환 위험 인자가 많은 조건에서 뇌동맥류 검사를 권유받은 50대 남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활기찬 클리닉에서는 뇌동맥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여러분의 활력 넘치는 인생을 위해 활기찬 클리닉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은 뇌동맥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도움 말씀 주실 이영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앞선 사연에서 뇌졸중 가족력이 있는 50대 남성, 두통을 호소하고 있는 사연 만나봤는데요. 우선 뇌동맥류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뇌동맥류라는 건 이제 뇌혈관에서 풍선이나 꽈리처럼 부풀어 오르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네. 주로 뇌혈관이 가지를 뻗어나가는 부분에서 발생을 합니다. 구조적으로 뇌동맥류의 혈관벽은 다른 정상적인 혈관에 비해서 약한데 네. 그럼으로 인해서 터지기가 쉽고 이러한 것들이 터지게 되면은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하는 뇌출혈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특히 앞서 만나본 사연 보니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죠. 네, 그렇죠. 주변에 뭐 50대 남성 같은 경우에 흡연하고 음주 네. 같이 하는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네, 특히나 사연 보니까 가족력을 걱정하는 그런 분위기던데 네. 사연을 예를 들어서 이 뇌동맥류의 위험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사연에서 보신 바와 같이 네. 고혈압이나 흡연, 음주, 그리고 뇌혈관 질환의 가족력 이러한 것들이 모두 뇌동맥류의 발병을 높이는 요인이고 네. 그렇군요. 또 뇌동맥류가 터질 수 있는 위험성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네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뇌동맥류가 터지게 되면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을 하고 네. 지주막하 출혈로 인해서 극심한 두통이나 의식 저하, 팔다리의 마비, 경련 증상 등이 발생을 하게 되고 네네. 또 이후에 후유 장애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뇌와 관련된 질환은 듣기만 해도 너무 무서운 무서워요. 것 같은데요. 이런 뇌동맥류의 진단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진단 방법에는 크게 뇌혈관 CT, MRI, 뇌혈관 조영술과 같은 방법으로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제 CT나 MRI를 통해서 뇌동맥류의 모양이나 크기, 위치 등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뇌동맥류가 터진 지주막하 출혈의 경우에는 CT 상에서 이제 뇌주름을 따라서 하얗게 보이는 급성 출혈 소견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CT나 MRI를 통해서 뇌동맥류가 진단이 되게 되면은 네. 그 이후의 치료 방법 등의 결정을 위해서 네. 뇌혈관 조영술이라고 하는 정밀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네. 뇌혈관 조영술은 우리 허벅지 부위에 있는 대퇴동맥이라고 하는 굵은 혈관에다가 네. 카테터라는 얇은 관을 삽입을 하고 뇌혈관 내로 삽입을 해서 조영제 같은 물감 같은 약물을 주사를 하면은 네. 저렇게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뇌혈관 조영술 사진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허벅지에 네. 넣었는데 뇌까지 네, 가고요? 맞습니다.
그게 진짜 가능한 겁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우와. 와, 기술력이 정말 대단하네요. 뇌로 바로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질환이 일어나는 이유가 가장 궁금한데 네. 뇌동맥류가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네, 아직까지 뇌 동맥류가 발생하는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왜요? 여러 가지 네. 요인들이 이제 뇌 동맥류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네. 보여지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 동맥류는 주로 뇌혈관이 가지를 치는 부분에 발생을 하게 되는데 네. 이러한 부분이 구조적으로 좀 약하고 반복적인 높은 혈압이나 혈류들을 인해서 네. 네, 이런 혈관벽이 부풀어 오르게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렇군요. 드물게는 외상성 손상이나 혈관의 염증 아니면 유전적인 요인들에 의해서도 뇌 동맥류가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고 뇌 동정맥 기형이나 모야모야병과 같은 특정 뇌혈관 질환에서 더불어서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는 거군요. 그러면 네. 뭐 유전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무조건 가족력이 있는 건 아니다. 그렇죠. 아, 그렇군요. 하지만 그렇군요. 가족력이 있으면 조금 발병률이 높아질 수 더 있다. 높아진다. 네. 네. 듣기만 해도 너무 무섭습니다. 그러게요. 그렇다면 이 뇌 동맥류 질환이 발병하기 전에 우리가 좀 눈을 챌 수 있는 전조 증상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뇌 동맥류가 발생한다고 해서 바로 나타나는 전조 증상은 잘 없고요. 그래요? 그래요? 네. 하지만 특정 위치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네. 전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네. 후교통 동맥이라고 하는 특정 위치에서 발생하는 뇌 동맥류의 경우에는 네. 그 혈관 밑으로 지나가는 우리 눈을 움직여주는 신경을 누름으로 인해서 안구 운동에 마비가 생기게 되고 오. 그로 인해서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복시 증상이나 눈꺼풀 처짐 아.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러한 증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네. 빠르게 진료를 보시고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치료를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 가운데 그 수술 이야기가 좀 많은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진행합니까? 다 수술하는 겁니까? 네, 먼저 터지지 않은 뇌 네. 동맥류의 경우에는 크기가 작거나 네. 비교적 터질 확률이 좀 낮다고 보여지게 되는 경우에는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뇌 동맥류가 더 커지지는 않는지 확인을 해보게 되고요. 네. 네. 조금 위치가 좋지 않거나 어. 모양이 좋지 않거나 네. 크기가 크거나 이러한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네. 네. 수술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개두술을 통한 클립 결찰술이나 아니면 대퇴동맥을 통해서 카테터를 삽입을 해서 시행하는 코일 색전술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클립 결찰술 먼저 소개해 주시죠.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네. 클립 결찰술은 이제 두개골을 열고 들어가서 미세 현미경을 통해서 뇌 동맥류를 직접 관찰을 하게 되고 이게 실제 뇌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저렇게 뇌 동맥류를 직접 확인을 하면서 그 입구에 아주 작은 클립으로 입구를 물어주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뇌 동맥류 안으로 더 이상 혈류가 들어가지 않게끔 막아서 파열을 예방을 하는 것이죠. 네. 네. 그러면 코일 색전술은요? 코일 색전술은 이제 뇌혈관 조영술을 시행을 하고 그 카테터를 통해서 백금으로 된 얇은 줄을 네. 뇌 동맥류 안으로 삽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뇌 동맥류 안으로 더 이상 혈류가 들어가지 않게끔 막아주는 거죠. 두 가지 수술 중 한 가지를 선택한다면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두 가지 치료 방법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을 하느냐 네. 이러한 것들은 이제 환자분의 연령이나 전신 상태 그리고 뇌 동맥류의 위치, 네. 모양, 크기 이러한 것들 이러한 요인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흔히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뇌 동맥류의 가능성이 뭐 높아진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네. 떠도는 이야기들 중에서 뭐 맞는 이야기, 틀린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몇 가지 선생님이 예를 들어주셔서 맞다 틀리다를 좀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먼저 콜레스테롤과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꼭 뇌동맥류의 발생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지는 않고요. 네, 네. 대신에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에 고혈압이나 아니면 다른 질환들을 갖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제 뇌동맥류의 발생이 좀 높다고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제 환자분들이 검사를 통해서 뇌동맥류가 진단이 될 때 네. 두통이나 어지럼증 같은 증상을 가지고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뇌동맥류의 전조 증상은 따로 없기 때문에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발생을 한 게 꼭 뇌동맥류의 발생과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미리 어떤 질환이든 미리 알고 좀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참 이게 예방을 할 수만 있다면 네. 정말 좋겠지만 이게 또 그러게요. 원인도 모른다고 아까 네. 말씀하셔가지고 더 네, 어렵겠네요. 맞습니다. 네. 원인이 아직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네. 예방을 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도 없습니다. 네. 대신에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질환이나 네. 네. 아니면 흡연 음주 같은 생활 습관 음. 이런 요인들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뇌혈관 질환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네. 미리 한 번쯤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예방을 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도 뇌동맥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강조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남겨주시죠. 과거에는 뇌동맥류의 파열로 인해서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을 하면은 높은 사망률과 함께 후유 장애를 갖고 있는 빈도가 높아지게 되었는데요. 네. 최근에는 치료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런 사망률도 비교적 낮아졌고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빈도도 좀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당뇨 그리고 흡연이나 음주와 같은 생활 요인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중년 이상의 시청자분들께서는 미리 한 번쯤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활기찬 클리닉 시간에서는요, 뇌동맥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이희영 원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